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제무역협정 중 하나인 CPTP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CPTPP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PTPP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약자입니다. 영어로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라고 하죠.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해 태평양 주변 국가들이 만든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먼저 CPTPP의 역사부터 살펴볼까요? 이 협정은 사실 TPP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TPP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빠지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협정을 만들었고 그게 바로 CPTPP입니다. 현재 CPTPP 회원국은 모두 12개국입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칠레, 페루,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영국이 그 주인공들이죠. 이 국가들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정말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CPTPP가 왜 중요할까요? 이 12개국의 경제 규모를 모두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게다가 이 협정은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앞으로 국제무역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CPTPP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최근 CPTPP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중국의 가입 신청입니다. 2021년 9월 중국이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했어요. 이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CPTPP는 원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정인데 정작 중국이 가입하겠다고 나선 거니까요. 둘째,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협정의 성격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셋째, 중국의 경제 체제와 CPTPP의 규정이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CPTPP 회원국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어요. 일본, 호주, 캐나다 같은 국가들은 중국의 가입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반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은 중국의 가입을 지지하는 편이에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중국의 CPTPP 가입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CPTPP의 높은 기준을 중국이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CPTPP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디지털 무역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현재 정책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CPTPP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CPTPP 기준에 맞춰 국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실제로 일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CPTPP 수준의 개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미국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중국이 먼저 들어가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미국도 CPTPP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대만도 CPTPP 가입을 신청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만은 중국이 가입 신청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자신들도 가입하겠다고 나섰어요.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대만의 가입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중국과 대만 모두 4년 동안 가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의 경우 CP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국유기업 문제, 노동 기준, 디지털 무역 규정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또한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 멕시코 등의 반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대만은 CPTPP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평가받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CPTPP를 둘러싼 이런 복잡한 상황은 국제무역의 현주소를 잘 보여줍니다.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고려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게다가 미중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PTPP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CPTPP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CPTPP의 영향력도 커질 거라는 거죠. 다만 몇 가지 과제도 있습니다. 첫째, 회원국 간의 이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가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CPTPP의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둘째,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영국, 한국, 태국 등도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셋째,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CPTPP의 향방은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아직 CPTPP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CPTPP에 가입하면 무역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런 득실을 따져가며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CPTPP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국제무역협정이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건값, 일자리, 기업의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CPTPP 같은 국제협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CPTPP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계속 변화할 겁니다. 중국의 가입 여부, 미국의 복귀 가능성,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 등 지켜볼 포인트가 많아요. 앞으로도 CPTPP의 움직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CPTPP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